핫해야 할 타이밍에 잠깐 외국에 다녀오시는 바람에 그 사이에 경쟁자 박용진 TV 구독자 수 엄청 올랐습니다. 예. 하태경 TV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죽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처지랑 비슷합니다. 처음에 나와서 몇 명이었죠 그때가? 그때 1,000명이 안 됐다가 한 번 소개하고 나서 몇천 명 2-3천 명 갔다가 한 지금 한 5,600명, 한 6,000명 지금 68명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68명. 그러니까 100명이 안 됐다가 방송 나올 때. 그러니까 뭐 많이 늘긴 했는데 딴 데서 뭐 10,000명 단위로 늘었으니까요. 예. 아 그렇죠. 뭐 지금 뭐 당세를 보여주고 있고. 당세. 핫해 별로 안 뜨겁다는 걸 좀 확인하는 아주 아니, 쓰라린. 말씀하신 가짜 뉴스를 세게 하시면.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야. 진짜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드디어. 첫 봤다 해서 이제 이게 많이 나온 건데 이제 광주에 뭐 북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해서 광수라고 우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스토리인데 광주에 온 북한의 특수부대. 근데 그 몇 명이더라? 한 몇백 명을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직접 아는 사람이. 직접 아는 탈북자들이. 본인이 직접 아는 사람이. 황장엽 선생도 왔다 갔다지. 장성택도 왔다 갔다지.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한 40대밖에 안 되는 탈북자들도 광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2살 때거든. 광주 80년에는. 특수부대로 11살짜리가. 11살짜리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탈북자 명단을 어딘가에 확보한 다음에 쑥 집어넣어 버렸군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얼굴 약간이라도 비슷한 사진이랑 비슷한 사람끼리 다 헷갈릴만 하면 했는데 탈북자 그러면은 탈북자 명단과 탈북자 얼굴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탈북자 중에 이름 알려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근데 그 탈북자들 중에는 본인이 아는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수용소 출신도 있고 나는 북한 인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지만원 씨가 참 재밌는 사람인 게 우파잖아요. 근데 탈북자들이 대체로 이제 그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지만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그러고 자기가 광주에 특수부대를 왔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탈북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고 얼굴을 어느 정도 알아야 가능한 작업이었네요. 그게. 그렇죠. 뭐 이름 알려진 하여튼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네, 뭐 첫 번째. 근데 그것도 믿어. 문제는. 그러니까 우파 지지자들 중에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믿고 싶어서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북한에서 왔었다 광주에 그걸 믿고 싶으니까.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있지 않겠냐. 전두환 군부 시절에 퍼뜨린 가짜 뉴스인데 진짜 악동 뉴스인데. 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자기가 예전에 좀 정치에 오기 전에는 그 북한에 오지 않았다. 자기가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약간 좀 치매기가 오고 나서부터 치매가 회고록에 이제 말이 바뀌었죠. 그건 확인하셨어요? 치매가 온 것은? 그 저기 직접 그 대필한 사람이 구술을 받아 적은 사람이 이건 자기가 넣었다. 네, 그분 이름이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제 말은 그게 치매설에 대해서는 근거가. 나 그걸 보고 확인한 거지. 왜냐하면 본인 자기가 과거에 신동아 인터뷰 때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과 이순재 여사가 광주에 북한군 온 거는 보고받은 적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회고록에 들어간 거야. 회고록에. 그래서 내가 그때 한 2년 반 전에 대통령 치매였나 보다. 왜 자기 말을 바꾸냐. 그런 근거하에. 네, 했는데 최근에 다시 보다. 이제 조금 온 거 맞다. 조금 온 거 맞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 밑에 그 이제 구술했던 받아 적었던 구술 작가가 치매가 온 거 같더라. 조금 왔다. 뭐 이런 이야기 조금 왔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를 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갈 겁니다. 시리즈로 계속 나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는 태극기 부대를 가짜 뉴스로부터 구출하겠다. 보수가 보수 진영에서 돌고 있는 분명한 가짜 뉴스를 정리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봐줘야 되는 팁입니다. 그래서 TV. 보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내 소명이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근데 문제는 태극기 부대가 좀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댓글이 다 칭찬밖에 없어. 지금 이 방송 듣고 이제 들어온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태극기 부대가 들어오면 안 되죠. 태극기 부대 알리면 그 의원님 특징상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태극기 부대가 설득되면 어떡해요? 아니 설득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인 거야. 아니 제 말은 태극기 부대들이 그래서 안 퍼뜨린다 이거죠. 그 의원님 그 TV 소식을. 그런가? 근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보면은 하태경 잡아 죽여야 된다고도 버틸 거예요. 이런 가짜 뉴스를 버티려고 있다 하태경이. 실효효가 거의 없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부대가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지금 주 타겟으로 아는 정치 대상이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그게 입증이 됐어. 일단 가입자를 늘려가지고 노출도를 높인 다음에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하게 만들어보는 그렇죠. 그런 전략을. 남은 임기 동안 태극기 부대랑 전면적인 이념 투쟁을 하겠다. 그걸 위해서 그러면 태극기 부대 아닌 사람들이 많이 구독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게 우리 사회가 정말 양극화되긴 한 것 같아. 서로 교류가 너무 없어요. 아니 저는 저쪽 거 봅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코미디라고 생각하면서 이 김어준 이 방송 시청자는 예. 저쪽 걸 아예 안 보는 것 같고 가끔 봐요. 코미디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 최근에 내가 이제 외국 출장 가 있는 동안 이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오늘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한국당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점이 이해가 안 갑니까? 탄핵 백서를 쓰자고 했어요. 네. 홍문종 어머니인가? 그렇죠. 탄핵 친박 백서를 쪽에서. 친박 쪽에서. 네네. 그러면 탄핵 백서를 써야지 그거 왜 안 쓰냐고. 사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탄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네. 그걸 역사에 기록을 해야 돼요. 백서는 역사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네. 그 평가는 서로 이제 뭐 다르게 할 수 있지. 뭐 태극기 부대는 탄핵 한 놈이 나쁜 놈 죽일 놈이고 네. 그 반대쪽은 또 반대편이지만 기록을 적는 건데. 쓴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탄핵 백서 쓰자 그러면 내가 그 한국에 있었으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공동으로 같이 작업하자. 네. 이건 명확히 남겨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말만 하고 왜 작성 안 하느냐? 근데 반대하잖아. 반대. 탄핵 백서 쓰자는 것에.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한국당 지도부가 이런 거는 환영한다. 친박 진영에서는 하자고 쓰자 그러고. 네.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친박 진영에서 쓰자는 건 쓰자 탄핵 그러고. 하자고 한 쪽의 잘못을 물으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지도부가 반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거야. 어떻게 지금 책임을 묻습니까? 어쨌든 백서를 쓰면은 역사 기록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명단이 주르륵 나오겠죠. 주로 나오지. 예.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시 이제 친박 진영이 사실 비겁한데 친박 쪽에서 먼저 그 대통령 하야를 공식화를 했어요. 당시에. 예. 당시에 이제 친박 8인방이라고. 탄핵보다는 하야가 낫다고 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한테 하야를 요청을 했지. 예. 그 안에는 지금 대한애국당 그 계신 조원진 의원도 8인방이 들어갑니다. 서청원 의원하고. 그래서 명예퇴진 해라. 날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4월이 아니라 6월로 제시했던 거예요. 기한도. 예. 기한은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잡아라 해가지고 이게 안 됐죠. 근데 탄핵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당론이 대통령 명예퇴진이 당론이었어요. 당시 새누리당에. 네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당론으로 해서 협상을 하러 간 거야. 당 지도부가. 예. 근데 청와대에서 안 받으면서 퇴진을 공식화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퇴진을 청와대에서 안 받으니까 그러면은 퇴진 말고 강제 퇴진밖에 없다. 그래서 탄핵으로 간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탄핵으로 간 이유는 친박이 하야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퇴진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인 거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중간 징검다리로 명예퇴진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안 받았고, 그러면 퇴진이라는 게 당론이 됐는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니 그러면 강제 퇴진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남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탄핵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당 친박들이 탄핵 상정하지 말자고 끝까지 주장을 했으면 상정이 안 됐죠. 친박 중 일부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넘어갔죠. 뭐 숫자로 보자면. 사람이 다 공개가 된 건데 그리고 정말 에피소드가 당시에 탄핵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에요. 김진태 박근혜 탄핵 검색해 보세요. 기억해보니까 그러네요. 기억납니까 그거?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답한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분이 왜 갑자기 자기가 탄핵을 주장하기는커녕 박근혜 지킴이였던 것처럼 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공식화된 데는 당론이 거의 돼버린 데는 그런 친박들의 일종의 도발이 있었던 거예요. 자극이.
명예퇴진을 당론을 하자고 했고 예. 또 김진태 의원도 다른 사람 탄핵 이야기 별로 안 하고 명예퇴진으로 하자 예. 하는 과정에 김진태 의원이 제일 앞장서서 탄핵 절차 밟자. 물론 속마음은 탄핵 절차 밟으면 탄핵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안 된다고 이제 오판을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지만 실제로 표면적으로 어쨌든 탄핵 절차를 그래, 그렇죠. 어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탄핵하자고 그랬거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 근데 왜 그러니까 내 말은 탄핵 백서에 그런 기록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를 진짜 외우고 내부 사정을 아는 그렇지. 사람들의 이야기. 그 내부 사정도 아니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지 다 잊어버린 거야. 한나라당 새누리당 안에서 있었던 디테일한 내용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만 기억해요.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근데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네 저도.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사후에 예. 지금 조작이 되는 거예요. 당시 역사를 태극기 부대 안에 의원들 중에 예. 예를 들어 김문수 지사만 하도 맞습니다. 탄핵하는 비상시국회의 들어왔다니까. 맞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강경파였어요. 아주 강경파였어요. 아주 탄핵 강경파였어요. 예. 그런 거를 낱낱이 기록을 다 하자. 왜 나만 나경원 의원도 강경파였습니다 당시에.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난 진짜 그 홍문정 하태경 의원보다 더 강성이었는데. 더 강성 다 강성이었어요. 근데 왜 나만 맞고 그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억울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뭐 문자 폭탄 보낸다고 해서 예. 얼마나 오나 보니까 문자 폭탄도 아니고 문자 폭죽 정도인데. 폭죽 정도예요? 폭죽 정도. 예. 그러니까 약간 폭음? 그러니까 약간 이쁘게 빛나는 정도의 해적장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 터트리는 정도인데 한 수만 개씩 와요. 문자 폭탄 보내면 나한테 네. 한 수십 개 정도 보냈더라고. 수십 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도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투쟁 의지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탄핵 백서 그럼 제대로 한번 작성해 보자. 기억 다 그렇죠. 탄핵 백서 하자. 그건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기억이니까 다들. 예. 이래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무슨 시비거리가 있으면 백서 보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양쪽 모두 부인할 수 없는 팩트만 기록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팩트만 기록하자. 지금 하신 말씀처럼 김진태 의원은 자꾸 뭐라고 하는데 당신이 탄핵 주장이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뭐 탄핵 백서 만들어가지고 친박 탄핵 7장을 기록하겠다. 친박 탄핵 질적. 친박 안에서 탄핵을 안에서 주장했다. 그렇지. 탄핵을 가게 한 사람들. 아 그거 굉장히 재밌는 역장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광특위가 21명 쇄신했는데 조용해요. 아무 반응이 없이. 조용한 이유를 핵심적으로 찔러주십시오. 그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들로서. 뭐 우습게 보는 거죠. 뭐 대세에 지장 없다. 우습게 보는 거다. 대세에 지장 없다. 예.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해봐야 뭐 당대표 곧 뽑힐 텐데 그 사람이 다 알아서 정리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항의를 하면 시끄러워지고 네, 괜히 자기가 이 배제됐다는 게 알려지잖아. 다시 한번 거론될 뿐. 그렇지. 언론 알려지기만 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자기 지역에 조직도 있고 네. 누가 와봐야 겉돌다가 새롭게 당대표 정해지면 이 당대표 선거란 게 뭐 이 어떤 거냐면요. 다 당대표 선거를 기다리는 이유가 당대표 선거 나간 사람이 도와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모두를 도와달라 그러죠. 모두. 도와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모두로부터 돈 받는. 아니 그러면은 이 명단 빠진 사람들 네.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나를 복귀시켜주면 도와줄게.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죠, 다 서로. 다 알지. 그러면 아이 뭐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될 사람은 다 지역구 가지고 있는 현역들 다 지역구 가지고 있고 조직도 다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거는 배제된 사람들이 네. 다 될 사람을 밀겠지. 아니, 그렇겠죠. 될 사람을 밀겠지. 아, 이쪽이 된다 싶은 쪽이 없겠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친박은 끝났어요. 모래알이에요. 세력으로는 없어. 나경원 의원 된 것은 친박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홍문정 의원 혼자서 떠들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럴 때 누군가가 반박을 해줘야 되거든. 네. 근데 아무도 반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찍히기 싫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친박이 다 결집했다기보다 목소리를 낼 정도가 됐다. 이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홍문정 의원도 이번에 보니까 사전에 목소리를 좀 낸 이유가 자기가 배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신호를 미리. 근데 저희가 이제 파악했고. 인터뷰 요청도 해보면 네. 인터뷰할 생각은 없어요. 다들 만약에 정말 이걸 심각한 일로 받아들였으면 막 뭐라고 했을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뭐 김병준 위원장 가기 전에 뭐 자기가 뭐 했다는 표시 정도 남기는 거고 당 대표 오면 뭐 서로 다 정리될 텐데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홍문정 의원 지역구에도 당원이 네. 그 책임 당원이라고 하잖아요. 수천 명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수천 표거든. 그래서 수천 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때 다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조용한 거죠. 다 조용한 거죠. 예, 김병준 위원장을 어떤 사람이 바본 거지. 괜히 떠들어봐야 지역에서 인심만 나빠지는 거죠. 배제됐다고. 배제됐다는 걸 더 알리고. 더 알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광고하는 거지. 나 잘렸다고. 그럼 김병준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자기 약속을 지키려면. 근데 김병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네. 거기다가 어제 한 번 잘린 사람은 계속 컴백 못한다. 본인이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건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살 길은 자기가 당대표 나가서 되면 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죠. 자기가 이제 좋게 평가받으면 그래서 당대표가 돼서 이번에 잘린 사람들 끝까지 밀고 나가면 자기는 실제 영웅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정치를 누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 위원장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정치 현실이 그러냐고요. 근데 실제로는 한번 봐야죠. 근데 사실 누가 있나요? 아니 예를 들어 홍준표 나오라고 하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출마해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그러니까 당대표 득표 전략으로 볼 때는 네. 표를 좀 더 얻었다. 얼마나 얻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인물이 없잖아요 거기. 그나마 괜찮지. 그나마 괜찮잖아. 김병준 나 솔직히 위원장- 이야기해서 그래. 나. 김병준 위원장은 전략적으로 밀기로 하셨군요. 김병준 위원장 내가 도와줘야지. 지금 그럼 내가 홍준표 도와주겠어요. 자유한국당 잘 못 되라고. 어쨌든 김병준, 오세훈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지 뭐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당권을 질 거라고 보십니까? 말 나온 김에 마지막 그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어쨌든 홍준표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보수가 그 정도 수준이 홍준표 있어요. 대표가 그럼 출마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약간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배제된 네. 위원장들 중에 홍준표 키즈가 많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돼서 현역 말고 다 원외위원장. 원외위원장. 위원장은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지역은 모르니까 본인이 부산만 당 해도 대표 시절에 뽑아놨던 사람들. 뽑아놓은 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산만 해도 홍준표 원외위원장이 네. 한 5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4명이 잘렸어요. 일부러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홍준표 치려고 하는 거지. 홍준표 득표 막으려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지. 내 새끼 살리려면 내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명분을 확보한 건 있죠. 그런 면이 있다. 홍준표,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 나온다 만다 얘기 있고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나온다 만다. 나오겠죠. 거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라인업이 지금. 그다음에 김태호 전 시장 나온다. 김태호 시장 나오든지 아니면 뭐 그 보궐선거 나가든지 하겠죠. 네. 뭐 둘 다 할 수도 있겠네. 뭐. 김병준 위원장도 당 대표 나오거나 왜냐하면은 김병준 위원장이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 공천도 받기 힘들 것 같거든요. 김병준 위원장? 예, 이대로 쭉 가면. 아니 김병준 위원장은 그 성주 고령 거기 보궐 가능성이 있어요. 보궐에 나간다. 그럼 이제 고향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도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결심은 지금 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출마 2012년 첫 출마 이전부터 있었어요. 문재인보다 내가 못한 게 뭐냐.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정치하겠다는 얘기를 그 전부터 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건데 그 기회를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찾은 겁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성공한 거잖아. 여기 와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의 기회를 얻은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당권은 누가 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홍준표는 알 것이다. 그렇죠. 홍준표는 가능성 없어요. 그래요. 손학규 대표 단식은 손학규 대표 본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바른 미래당을 위해서 좋은 거였습니까? 어쨌든 뭐 당이 좀 화합하고 화합했습니까? 좀 그런 계기가 됐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볼게요. 탈당했어요. 곤란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하는 건데 네. 이학재 의원 탈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말렸죠. 말렸는데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유 대표 심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대여섯 명 더 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뭘 없대. 그건 없어. 맨날 없대. 이학재 의원은 그 전부터 쭉 이야기했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유 대표랑 같이 움직일 거고. 근데 이제 유 대표 거치가 문제인데
유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자기의 개혁 보수 노선과 당이 다르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건 무슨 의미냐면 당내 노선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석이. 예, 당내 노선 투쟁을 다르니까 당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당내를 좀 노선 투쟁에서 바꾸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불확실한 게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지. 그러니까 우리 당이 불확실한 게 그 정계 개편은 다 하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 노선이 있는 거예요. 보수 개혁 통합 노선이냐, 네. 중도 개혁 손학규의 중도 개혁 통합 노선이냐. 근데 내용이 지금 뭔지 몰라. 내가 볼 때는 별 차이도 없는데. 바른미래당의 노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른미래당 안에도 밖에도 없어요 지금.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부추기려 그래. 그 포커 페이스로 있지 말고 둘 다 깔아 뭔지 내용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 어쨌든 의원님 발 소식은 5, 6명 더 움직이는 거 아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의 결정이 중요한데 유승민 대표는 당내 남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당분간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학재를 말린 거고. 최소한 당분간은. 그러니까 당내 노선. 말렸다는 건 나중에 같이 가자는 얘기일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당 안에서 노선을 일단 정리하고. 노선 정리하다가 안 되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선에서 정리하면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별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 차이가 있다고 이제 부추기는 건데 깨려고. 요 대목은 제가 잘 못 믿겠는 게 요 대목은 의원님. 그거는 손 대표가 네. 손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개혁 통합 노선. 아니 그게 아니라 요 대목은 의원님 혼자 내버려두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원님이 대부분 소식이 받았는데 이 소식은 가장 늦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 나랑 상의해요 요즘. 자, 하태경 TV 이거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보수 진영을 설득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보수를 좀 진짜 애국 보수로 만들어 보겠다. 네.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 돌고 있는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하는 것은 하태경 TV밖에 없다. 예. 첫 팩트 체크를 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태경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